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조 임금님, 개혁군주라고도 불립니다. 개혁, 나쁜 것을 좋게 확 바꾸다. 개혁이란 뜻입니다. 군주는 임금님을 뜻하는 말이고, 자신의 아버지를 잃어버린 정조 임금님, 할아버지 영조 다음으로 왕에 오릅니다. 나라의 신하들이 붕당을 만들어서 서로 싸우고 그 사이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이 나라의 잘못된 점을 바로 고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개혁을 하게 됩니다. 나쁜 제도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심지어 조선의 수도를 한양에서 수원, 화성으로 옮길 계획까지 했습니다. 오늘 정조대왕 공부하겠습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신하들, 너희 조심해. 너희들이 우리 아버지 죽였잖아. 지금부터 내가 조선의 잘못된 제도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갈 거다. 이렇게 정조 임금님은 왕에 오르자마자 신하들에게 첫 번째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당시의 신하들 정조 임금님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정조 임금님이 왕에 있으면서 총 70여 차례 암살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만큼 신하들이 서인, 남인, 자, 이렇게 붕당으로 나뉘어서 치열하게 대립이 심하니까 왕마저 신하들 입맛대로 움직이려는 이러한 시대, 정조는 신하들의 잘못된 점을 고치기 위해서 개혁을 실시합니다. 처음부터 개혁이 잘된 것은 아니에요. 자, 정조는 안 되겠다. 일단 나를 지켜줄 든든한 군대부터 새롭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왕을 호위하는 장용영이라는 군대를 만들게 됩니다. 다음은 왕인 나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줄 신하들을 키워야겠다. 양성해야겠다. 해서 규장각이라는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신분을 가리지 않고 능력이 있는 젊은 선비들을 불러 모아서 나라의 일들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관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짧은 경력의 공무원들을 다시 교육시키는 초계 문신제라는 제도도 운영했습니다. 자, 이제 정조는 자신을 서포트해줄 든든한 신하들을 갖게 된 거예요. 강력한 호위부대 장용영, 그리고 임금을 지지해줄 규장각의 똑똑한 신하들. 자, 이제 정조 임금님의 개혁 정치는 시작됩니다. 신하들이 말이야 편을 나누어서 찢고 뽑고 싸우는데 아우 나라 꼬라지 이렇게 해서 안 돼. 차라리 수도를 옮겨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다시 건설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 정조는 신하들 몰래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합니다. 먼저 억울하게 돌아가신 자신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 화성으로 무덤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무덤에 자주자주 찾아가면서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기도 하고 많은 시간을 수원 화성 지역을 둘러보면서 어디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할까 조사를 하러 다니기도 했어요. 드디어 수원 화성을 건설합니다. 수원 화성, 새로운 나라의 수도가 될 곳입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수원 화성을 아주 축소해서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성벽의 둘레가 약 6km 정도, 정확하게 5.7km가 됩니다. 그리고 화성 안에는 궁궐을 짓고, 그리고 이 수원 화성은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등 조선이 많은 전쟁을 겪었는데 적들이 침략해도 방어를 잘 할 수 있게끔 최첨단 기술로 성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성 안에는 백성들이 장사를 하고 생활하는데 편리하도록 여러 시설들을 건설했습니다. 수원 화성이 건설되는 동안 나라의 경제 제도를 바꿨습니다. 뭐냐? 당시에 서울에서 시장에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라에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시전상인, 시장의 점포를 가지고 상가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 우리가 가보면은요, 도로변에 보자기를 깔고 나무를 팔던가 아니면 야채를 팔던가 이런 할머니들도 있잖아요. 그죠? 역시 조선시대에도 길거리에 그렇게 불법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난전,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다. 난전 상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시장에는 세금을 내는 시전상인, 불법적으로 장사하는 난전상인, 두 가지 상인이 있는데 시전상인들이 난전상인들을 장사를 못하게 하는,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챙겨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시전 상인들이 난전 상인들을 장사 못하게 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힘이 없고 가난한 상인들은 불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조 임금님은 신해통공, 신해년 1791년 신해년에 통공, 서로 물건이 통하도록 하여라 하는 신해통공을 실시합니다. 즉 시전상인들이 난전상인들의 장사를 못하게 하는 이 권한, 금난전권이라 하는데 금난전권을 지금부터 없애라, 이걸 발표합니다. 이후부터 이제 시장에 도로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마음껏 장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라의 상업이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업이 발전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각 지역의 물건들을 장사가 잘 되는 시장으로 옮겨 배달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장사하는 상인들 가운데서 아주 크게 장사를 하는 거상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 거상들은 일본이나 청나라와 무역을 하는 이런 국제적인 상업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많은 거상들 가운데 제주도에는 김만덕이라는 여성 상인이 있었습니다. 이 김만덕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고 고아로 자랐는데 훗날 장사로 성공을 해서 제주도에 태풍이 오거나 아니면은 농사가 안 되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을 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제주도의 사람들을 구호해주는 이런 착한 일도 하게 됩니다. 이 소문을 들은 정조가 김만덕이라는 사람을 궁궐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정조 임금님이 김만덕 소원을 말해보시오 하니까 김만덕이 금강산 구경하는 게 소원입니다 하니까 정조 임금님이 바로 명령을 해서 금강산 관광을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자, 아무래도 정조는 수원화성이 가장 중요한데요. 수원화성을 건설할 때 당초에 10년 정도 공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수원화성을 건설하는데 책임자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거중기라는 물건을 만듭니다. 거중기는 무거운 물건을 가벼운 힘으로 들 수 있는 오늘날 크레인과 같은 그러한 도구입니다. 그러니 성을 지을 때 앞에 보이는 화면에 무거운 돌들을 아주 가벼운 힘으로 들게 되니까 일하는 사람도 아주 쉽게 일을 하고 사고의 위험도 줄어들죠. 그러니 공사를 하는데 10년을 계획했는데 30개월, 2년 6개월 만에 수원화성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사를 하다 보면은 다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치면은 일을 하러 나오지 못하니까 정조 임금님은 다치다가 부상을 당한 사람들에게도 월급을 꼬박꼬박 지급을 하면서 생활이 안정되도록 했으며, 그리고 앞에 보이는 성벽에는 각자 공사의 책임자들의 이름을 기록을 해둬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아주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합니다. 그러니 공사에 참가한 사람들이 아주 자기 일처럼 의욕적으로 일을 하게 되니까 10년을 각오한 공사가 30개월 만에 완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면을 통해서 정조의 백성을 위한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수원화성이 건설되는 중간중간에 벽돌이 몇 개 들어갔고 나무 재료가 몇 개 들어갔고 못이 몇 개가 들어갔고 큰 돌이 얼마나 들어갔고 공사의 모든 내용들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화성 성역 의궤라는 책인데요. 1950년 6.25 때 수원화성이 박살이 납니다. 그런데 이 수원 화성 성역 의궤라는 책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그 모습 그대로 그 재료 그대로 복원을 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원래 유네스코에서는 다시 지은 건물, 복원을 한 건물 이런 것들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수원화성은 다시 만든 건물인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 바로 그 당시에 만들었던 정확한 기록이 남겨져 있는 화성성역의궤라는 책이 증거로 남아있고 그 책을 바탕으로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크기의 벽돌, 돌을 다듬고 재료를 다듬어서 똑같은 형태로 다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유네스코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원화성을 완성하고 금난 정권을 폐지해서 상업이 아주 발전하는 이런 조선, 나라를 개혁하겠다고 하는 이 정조의 굳은 결심은 1800년에 정조 임금님이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조선의 수도를 화성으로 옮기는 이런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되고 다시 조선은 혼돈 후 세계로 빠지게 됩니다. 자, 정조 임금님 정리해 볼게요. 정조 임금님은 나라를 개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 왕을 지켜줄 든든한 군대 장룡영을 만들고 왕의 개혁을 위해서 도와줄 인재를 양성합니다. 규장각을 세워 인재를 양성하고 갓 공무원이 된 사람들을 다시 교육을 해서 능력을 키워주는 초계 문신제도 등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왕권을 강화합니다. 그 다음 금난 정권을 폐지해서 가난한 상인들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게끔 경제 개혁을 합니다. 이와 동시에 수원 화성을 건설하여 나라의 수도를 새롭게 만들고 나라를 한층 발전시키려고 개혁을 실시했지만 1800년 정조임금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정조임금님 수업 마칠게요.